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고형건이라고 하고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뉴럴링크 같은 회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 머리에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뭐 로봇을 조작한다거나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시 시각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뭐 그런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말하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루게릭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나 인터페이스 이런 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 분야가 엄청나게 뜰 거라고, 조만간 엄청나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분야를 알고 이 분야가 더 뜨기 전에, 국제적으로 더 주목을 받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알아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하면서 이 분야를 좀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지금 한 300명 넘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유튜브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 겪으면서 영상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많은 피드백 주시면 수용하고 좀 반영해서 다음에 재밌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좀 유익하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지적이라든지 피드백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BCI랑 직접적으로 100% 관련이 없는 얘기도 조금은 섞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기를 할 때 좀 스토리 같은 걸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너무 BCI만 전문적인 기술적인 얘기만 하면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너 같은 대학원생이나 보지 누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너무 막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런 제가 있는 환경에서 겪는 일들, 그리고 보고 느끼는 BCI랑 관련된 일들, 또는 막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걸 공유하면 재밌겠다 싶은 것들은 좀 섞으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지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진짜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방송국, 제조업, IT 회사, 스타트업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랑 다른 회사에서 각각의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저기 가서 똑같이 말하면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 특정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 물론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되게 효율적인 부분을 되게 중시하는 느낌이 저는 있고, 한 가지 분야를 했으면 계속해서 그걸로 커리어도 이어나가고 공부도 하고 뭐 추가적인 다른 부분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구불구불하게 그런 커리어를 거쳐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막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무슨 만화 회사에 다니다가 제조업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뇌과학을 공부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항상 느끼는 거는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한국 사람 얘기를 주로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유재석 님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되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만 자란 사람이라면 뭐 유재석, 무한도전 이런 거에 반응할 수 없겠죠. 그게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분야를 옮길 때마다 약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방송국 같은 경우는 다 선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선배, 나이 차이가 30살 나든 40살 나든 그냥 무조건 선배예요. 물론 이제 부장님은 좀 달라요. 부장님은 부장님이라 하고 사장님은 사장님이라 하는데, 뭐 그런 거 빼면은 다 선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죠. 뭐 선배라는 호칭을 아예 안 쓰는 데도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는 보통 한우물을 팔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제가 걸어온 그런 경로가 되게 비효율적이고 되게 재미는 있었지만 막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막 도움이 돼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매번 좀 즐거웠었고 많이 배웠고, 남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것처럼 알고 있고 회사도 다녀봤고 학교도 4개나 다녔고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그런 필터가 좀 생겼다는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볼 때도 이 사람이면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런 관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면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폭이 조금씩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생각이나 관점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 되게 20대 초반 뭐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통계를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런 길을 걸었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또 보여드릴 수도 공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 다양한 관련된 얘기들 또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로보틱스를 예를 들면 요즘에 로보틱스 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로보틱스랑 BCI도 사실 상관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게 막 예를 들면 로봇 팔이에요. 그리고 로봇 팔이고 내가 뭔가를 쥐고 싶다. 지금 여기 제 앞에 물병이 있는데 물병이 이렇게 딱 쥐고 싶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는 계속 끊임없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눈이랑 물건이랑 이 물병이랑 거리가 얼마나 되지? 이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거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쥐었을 때 너무 세게 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세게 지면 이게 막 다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게 지면 안 되고 대신에 또 너무 이렇게 약하게 지면 이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선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이걸 딱 집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은 처음에 딱 잡았을 때 이 정도는 미끄러질 것 같은데 좀 더 세게 더 세게 하면 안 되겠는데, 더 세게 하면 이거 물병이 부러지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딱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촉각 피드백,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딱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감각, 얼마나 어느 정도 세기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뇌가 계속해서 프로세싱을 막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적절한 세기로 딱 잡아야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이제 로보틱스랑 그러면 BCI랑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봇 팔인데 로봇 팔이고 로봇 뭐 뇌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컴퓨터가 있으면 얘한테 계속 계산을 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피드백이 여기서 딱 뭔가 피드백 계속 받아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막 그 세기에 대한 정보가 막 들어와.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막 계산을 딱딱딱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걸 딱 신호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잘 잡는 거죠.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뭐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CI 관점에서도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런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이쪽에 이쪽 이렇게가 이제 모터 코텍스 쪽이 이렇게 있는데, 모터 코텍스라고 하면 뭐냐면 그 특정 움직임, 뭐 예를 들면 이쪽은 그것도 다 영역이 다 달라요. 아마 그 옛날 인터넷에 찾으면 뭐 호문클루스 뭐 이렇게 치면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거 담당, 여기는 어떤 거 담당 해서 뇌가 다 이렇게 영역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영역은 사실 특정 일만 담당한다. 물론 이제 100%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아직 100% 밝혀진 건 아니에요. 막 논쟁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어떤 영역은 무슨 일을 담당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팔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이쪽은 뭐 새끼손가락, 이쪽은 엄지손가락, 이쪽은 검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딱 그 영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내가 이걸 딱 쥐었을 때 그 촉각 피드백을 여기다 전기를 따다다다다 쏴주면 실제로 뭐 손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팔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도 그 감각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자분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제가 갑자기 로보틱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로보틱스니까 왜 BCI 얘기 안 하고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기술들이 서로 엮여 있고 엮였을 때 시너지를 잘 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면서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배울수록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는 제가 일단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영상 만들 때는 사실 듣는 입장에서 재밌는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재밌는 게 80, 제가 하고 싶은 게 한 20, 이 정도로 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할 생각인데, 제가 사실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또 배워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항상 좀 받아들여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남 말을 좀 잘 듣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듣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피드백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되게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좀 좋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논문 쓸 때도,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논문을 써가지고 대학원생 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논문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리뷰어라고 해가지고 논문 채점하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보면은 되게 막 좀 무서운 어마어마한 그런 피드백들도 많이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피드백 받는 거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혼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리뷰가 이제 제 논문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저는 그때가 사실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논문 붙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냥 됐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논문 붙은 것보다도 그 논리적인 싸움을 하거나 서로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막 저를 싫어가지고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주고 잘 됐으면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 감정이 저는 좀 되게 약간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약간 좀 그렇게 평가받고 멍청한 짓도 사실 평소에 좀 많이 하고 그런 건 항상 약간 익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딱 제가 제출을 하면 이제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제가 썸네일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숫자로 따따따따딱 나오니까 평가받는 게 저는 아주 즐겁습니다. 요즘에 너무 사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를 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많은 비판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PCI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은 중국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중국 얘기. 제가 왜냐면 중국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1편만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촬영을 안 했고, 저는 뭔가 해야지 맘먹었는데 그걸 안 하면 좀 계속 몸에 이렇게 막 남아가지고 저를 좀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그 큐가 막 머리에 그게 처리할 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뚝뚝뚝 쌓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빨리빨리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게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하나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해서. 물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그게 있죠. 침습이냐 비침습이냐,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되게 간단해요. 침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뇌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칩을 박는다거나, 칩을 박으려면 여기다 머리 빵꾸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침습이고, 아니면 간단한 시술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빵꾸를 대가지고 이렇게 쭉 넣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건데 지금은 그냥 머리만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침습은 수술을 해가지고 뭔가를 심거나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거,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침습이에요. 비침습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들면 안경을 쓴다, 이런 거 수술이 필요 없죠. 안경 쓰는데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필요 없죠. 아니면 모자를 쓴다, 이런 거 수술 필요 없죠.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모자 쓰는 거. 이런 거 비침습. 그래서 이 침습과 비침습,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하고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제가 하는 거는 침습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머리에 칩을 박아요, 실제로. 이거 좀 무섭죠? 무섭게 들리죠? 근데 굳이 그렇게 그러면 왜 수술까지 해가지고 머리에 칩을 박아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모자처럼 쓰는 거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그냥 그걸로 하면 안 돼? 왜 굳이 위험하게 머리 빵꾸 뚫고 안전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무슨 이유일까요? 당연히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다. 이거 되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 뇌라는 게, 이 뇌가 머리에 여기 있잖아요, 뇌가. 근데 이 뇌라는 게 되게 깊숙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머리에서 우리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여러 겹으로 막 쌓여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봐보세요. 여기 머리카락 일단 있죠. 머리카락이 일단 있고, 머리카락 다음에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두피가 있죠. 두피. 이 피부가 있죠. 이 피부를 뻗겠다. 피부를 벗기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바로 뼈가 나옵니다. 두개골이 있겠죠. 두개골이 단단한 두개골 얼마나 단단해요. 그거 실제로 두껍죠. 이 뼈가 있고, 그 뼈를 만약에 뚫었어요. 뼈를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막이 있어요. 그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게 뭐냐? 경막, 지주막, 연막, 이렇게 있는데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경막은 뭐냐? 경막은 이제 듀라마터라고 하는데, 듀라마터가 뭐냐?
듀라에서 듀라는 듀라셀이라고 아마 건전지 아실 거예요. 듀라셀,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거기서 그 듀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듀라, 오래가는 건전지, 오래간다, 질기다, 단단하다. 그게 듀라예요. 그래서 단단한 막, 쉽죠? 단단한 막. 그래서 엄청 질기고 두꺼운 단단한 막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게 경막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그 밑에는 이제 지주막이라는 게 있는데, 지주막이라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주막하. 지주막 아래에서 출혈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피가 어디서 낚았어요? 동맥. 뭐 이런 게 터져가지고 나는 게 피가 나는 거잖아요. 뭐 동맥 말고도 여러 가지 혈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지주막 주변에는 혈관이 되게 많다. 그리고 지주막 하에서 출혈이 나면 이거는 뭐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아무튼 그 지주막이 이 지주막이에요. 근데 이 지주막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거미막이라고도 하는데, 거미막은 거미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미줄처럼 이렇게 짜자자자작 뭐 약간 좀 질기게 돼 있는, 거미줄처럼 돼 있는 그런 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그 밑에는 저는 이제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만화책 중에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고 아주 재밌는 만화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진격의 거인이 되려면 이제 먹어야 되는 게 뇌척수액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격의 거인을 보셨다면 아주 친숙할 만한 단어인 그 뇌척수액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주막 아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뭐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이 되게 많고 뭐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다 그냥 목표는 하나예요. 그냥 뇌를 보호하는 것. 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감싸기 위해서 뼈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지나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연막은 뭐 쉽죠. 연한 막이겠죠. 그래서 아주 얇은 이제 연한 막이 마지막으로 있고, 그걸 뺏겨야지, 그래야지 이제 뇌가 나오는, 뇌의 그 껍데기, 피질이라고 하는데, 피질이라고 하면 이제 껍데기라는 뜻이죠. 뇌의 껍데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겹, 5겹, 6겹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침습과 비침습, 아까 말한 얘기, 그거랑 데이터 퀄리티 문제, 그게 다시 나옵니다. 자, 좀 어렵죠?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술을 왜 하냐, 굳이. 그거를 다 파헤쳐가 들어가서 그 뇌 속에다가 칩을 박아야지. 생각해보세요. 그 신호가, 데이터가 당연히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야구장에 있어요. 야구장 안에 누가 이렇게 있어요. 야구장 가운데. 운동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라 말해요. 선영아 사랑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선영아 사랑해? 선영아 사랑해가 뭐지? 선영아 사랑해라고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은데, 그거를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선영아 사랑해라고 말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학교 바깥에, 아니면은 뭐 한 1km 밖에서 그걸 들으려고 한다. 그럼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봐봐요. 이게 막 5개, 6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뉴런이라는 게, 그 뇌에 신호를 내는 뉴런이라는 게 뇌에 있을 거 아니까, 뇌에다가 가서 거기다 근처에 팍 박아가지고 신호를 읽으면은 잘 들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침습, 그 수술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거예요. 그냥 잘 듣고 싶으니까. 한 명, 그 뉴런이 한 명, 뉴런 엄청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신호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뇌 근처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모자로 딱 쓰면, 이런 식으로 딱 쓰면, 물론 간편하고 수술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학교 바깥에서, 운동장 밖에, 그 한 1km 밖에서 제가 뭘 하는 거야? 지영아 사랑해라고 한 건가? 내 이름은 지영이가 아닌데,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 근처까지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침습과 비침습의 구분, 그리고 굳이 수술을 해가지고 침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더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침습이랑 비침습, 그리고 뇌 여러 가지 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짜 좀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의 주제, 중국, 그리고 중국의 국가 주도 인프라 계획,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국가 주도 개발이죠. 국가가 계획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아래 산업이나 회사들이나 이런 게 다다다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찝었느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15차 5개년 계획, 2026년부터 적용이 되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BCI를 양자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등과 함께 육성 산업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14차, 5년 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AI였을 거고, AI가 중심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자연어 처리,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챗GPT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왔고, 그 비하인드에는 뭐가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에서 돈을 막 때려 박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막 서쪽에다가 엄청나게 짓고, 그러면 이제 전기값이 내려가니까 그거 동쪽에서 막 전기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뭐 AI 모델 트레이닝하고 GPU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좀 연구자들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약간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BCI가 그렇게 될 거라는 추론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AI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AI 인프라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국가가 거미줄처럼 이어져가지고 전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게 되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 덕분에 많은 AI 회사들이나 연구자들이 이제 덕을 본 거고, 그러면 이제 BCI와 관련된 그런 인프라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변이 이거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왜 보험이냐? 아마 메디컬 이쪽 도메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료적인 거는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고 제도적으로 뭔가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뭐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을 안 팔아. 그럼 짜장면 일단 못 먹겠죠. 그치만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짜장면을 만들 줄 알아. 근데 왜 못 만드냐? 국가에서 만들지 말래. 짜장면 만들지 마. 너 짜장면 만들면 너 잡혀가. 이렇게 하면 이제 짜장면 못 만들죠. 짜장면 나 레시피도 알고 뭣도 알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국가에서 짜장면 만드는 건 너 불법이야. 짜장면 만들지 마. 이러면 짜장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내줘야 돼요. 허가를. 제도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FDA 승인 같은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중국에도 그런 게 있고 한국에도 다 있겠죠.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승인을 해줬어요. 만약에 승인을 해줬다 쳐봐요. 그래, 너 짜장면 만들어도 돼.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야, 나 짜장면, 국가에서 이제 짜장면 만들게 해주는구나. 허락해줬구나. 그럼 짜장면 먹어야지 하고 막 가요. 그 짜장면 먹으려고,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짜장면 몇 개 만들어줄까? 한 개 만들어주세요. 얼마예요? 하면, 한 개 10억입니다. 에? 한 개 10억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 한 개 10억 뭐,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그 승인을 의료적으로 허가가 다 났다, 제도적으로 났다고 해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게, 보험이 국가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고 그게 제도적으로 뭔가 보호를 받아야지, 이게 그런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보호를 받아야지 소비자가 사실 그거를 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짜장면이 만들면 뭐예요? 짜장면 1억이면 누가 어떻게 먹어요? 짜장면을 어떻게 먹어? 짜장면 그거의 99.9%는 뭐 국가에서 비용을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일반 환자는 0.1%만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지 사람이 이제 그걸 돈 내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짜장면 얼마요?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내줬고 너는 10,000원만 내세요. 그러면 10,000원만 내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죠. 의료 장비라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아도 보험 서포트를 못 받으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 뭐 예를 들면 척추 손상 환자라든지 루게릭병 있으신 분들이 뭐 그런 사람 다 부자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사서 제품을 사용하려면 가격적으로도 논리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순환이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사용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국가에서 그런 거를 코드를 딱 수가 코드 이겁니다. 이거 갖다 쓰세요. 보험으로 쓰세요. 적용하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뭘 했냐? 보통은 이렇죠. 보통은 이제 뭔가 만들죠. 뭘 만들고 그 만든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승인을 받고, 뭐 국가라든지 뭐 FDA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렬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약간 순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험을 적용을 받으려고 막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 등재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사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BCI 제품이 있지도 않은데, 없는데, 뭐 또 아무것도 없는데, 짜장면도 없는데, 짜장면 10,000원이야. 이렇게 가격을 형성해버린 거예요. 그 BCI, 침습형 BCI 이식수가라는 항목을 국가가 미리 만들어줬다. 그리고 막상 이게 승인이 나자 열흘 남짓 만에 보험 등재까지 끊었다. 그러니까 짜장면, 지금 있지도 않은 짜장면을 가지고, 야, 짜장면 10,000원이야. 짜장면 10,000원이다. 너 이제 짜장면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팔 거지? 그러면 이제, 네, 그럴까요? 짜장면 없는데? 야, 너 다음 달부터 너 짜장면 팔아? 에? 그래요? 얼마예요? 10,000원에 팔아? 예?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얼마나 좀 중국이 이 기술에 진심인지 이게 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참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준다고 해요. 뭐 샹하이 같은 경우도 샹하이시 BCI 미래산업 육성 행동계획 5개년 계획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발표를 하고 제품 연구 개발과 임상 적용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샹하이, 선전, 허베이, 텐진 등을 중심으로 BCI 전문 클러스터가 형성 중이다. 선전시 난산구는 뇌과학 BCI 복합연구지구를 조성 중이다. 그러니까 뭐 외국 자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되게 뭐 빠르게 이것저것 취합하고 뭐 AI한테도 조사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AI 툴을 쓰면서 뭐 클라우드도 쓰고 뭐 챗GPT도 쓰고 여러 가지 뭐 크로스 체크를 하긴 하지만 저도 뭐 중국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소스가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진 않아요. 왜냐면 물론 제가 이제 한국 언론들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포함을 해서 되게 메이저 신문사들부터 뭐 YTN 이런 것도 다 보긴 하지만 그리고 그걸 메인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단순히 팩트보다도 워낙 지금 뭐 이것저것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것저것 다 보다 보니까 조금 뭐 숫자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조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 자료를 보면 뭐 베이징, 광둥, 스촨의 개별 행동 계획도 있고 그 안에 뭐 구체적인 수치, 뭐 유니콘이 몇 개 나와야 되고 수술을 몇 건을 할 거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그런 식으로 지금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는 뭐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 자체가 BCI의 진심인 거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서포트를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닐까요?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을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몰아붙이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상용 승인을 받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뉴러클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뉴러클. 여기서 만든 상품은 이제 네오라는 제품인데 NEO, 네오. 갑자기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나네요.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름이 네오죠. 제 생각에 거기서 따온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식형 침습형 BCI로는 세계 최초 상용 승인을 받았다. 참고로 뉴럴링크도 지금 상용 승인을 못 받았죠, 당연히. 그거를 뭐 사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임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임상이라고 하면은 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나 할게요. 임상시험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이례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상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00% 누구나는 아니고 대상은 18세에서 60세 경추 척수 손상 환자로 로봇 장갑을 통한 쥐기 보조 용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봇 장갑을 통한 쥐기 보조 용도다. 로봇 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척수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뭐 누구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조건에 맞기만 하면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도 다 처리가 되고 이미 2025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이식 환자가 32명한테 테스트를 이미 했고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 이게 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정말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상용 승인 받은 건 첫 회사긴 한데 이 회사 말고도 스테어메드라는 회사도 있고 이건 샹하이에 설립이 됐고 알리바바가 리드하고 텐센트가 기존 주주로 이제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지난 1년간 조달액이 약 1억 6천만 달러. 와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개골에 이제 구멍을 뚫는 그런 침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러클 같은 경우도 침습형이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칩을 박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스테어메드라는 회사도 2027년부터 이제 임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정이래요. 그리고 또 있어요. 뉴사이버, NEU 사이버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스테어메드의 경쟁사로 분류가 된다. 라고 하고 뉴로액세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는 이미 한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1년짜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말에 완전 무선 배터리 통합형 BCI 이식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회사들이 투자받은 금액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 회사 이 돈이 뭐 단순히 그냥 뭐 벤처 캐피탈 하나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국가 주도하에서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볼 때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회사다 보니까 우리도 해볼까? 우리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커지는 게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4달 정도 인턴 했었고 그 본사에 있었어요. 본사 시애틀 레드먼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서치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되게 건물이 커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인데 저는 이제 3층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3층은 뭐 그래픽스,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층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3층에서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인턴하는 애가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드는 애가 있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4층에 있었거든요. 4층이 이제 NLP 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챗GPT 이런 거 만들고 개발하고 언어 모델 뭐 이런 거 하는 팀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4층 가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시애틀, 레드몬드, 워싱턴, 미국이에요. 근데 4층 가면 중국어로 말해요. 중국어로 말을 해. 모두가 중국어로 모두가 중국어로 말을 해요.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저는 뭐 중국어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인턴도 중국애고 그 인턴을 가르치는 그 멘토도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와, 저는 좀 참 신기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서로 여기저기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달 일을 하다가 추천서 받아가지고, 왜냐면 멘토도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도 중국 사람, 친구 다 중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어디 뭐 애플에 갔다가 애플에 있다가 또 어디 저기 XAI로 갔다가 뭐 클라우드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왜냐면 한번 가면 그게 뺑뺑뺑 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 이제 연봉 올리고 몸값을 올리고. 그리고 아마 그 슈퍼 인텔리전스 팀이라고, 이거는 발표된 지 좀 됐는데 작년인가 언제였죠? 그 메타에서 AGI인가 뭐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AI 고급 인력들 막 슈퍼 인재들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꾸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중국 사람이었잖아요. 그 처음 팀이.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은 저는 그냥 그런 게 무서운 거죠. 이게 똑같이 BCI에서 반복이 될까봐 그게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너 뭐 어디 회사 다녀? 나 A라는 회사 다니는데, 나는 B라는 회사 다니는데.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다 BCI 그 씬에서 엄청 막 거물급이 돼가지고 빵빵빵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게 막 중국에서 A, B, C 이렇게 빵빵빵 하면은 뭔가 무섭겠다.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게 좀 오버랩이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찍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중국 막 이런 공포? 약간 이런 걸 뭔가 의도치 않게 막 너무 그런 게 돼버렸는데, 뭔가 저는 그래요. 그냥 좀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냥 고민이 많이 들고, 한국도 분명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도 되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침스평을 하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침스평도 뭐 많이 있고. 그치만 이렇게 조금 더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좀 더 힘을 얻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이런저런 새로운 뉴스들, 그리고 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알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항상 피드백이나 조언이나 방향성에 대한 뭐 가르침이나, 유튜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뭐 제가 또 그 군대식으로 빨리 해, 언제까지 해, 이렇게 하면 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되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멀리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